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혼승려 캠프 14기 어제 이제 방송이 다 끝났어요. 네네네. 조정까지 다 했는데 역대급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동안 바빠가지고 네. 이혼승려 캠프를 볼 시간이 없어서 리뷰를 촬영하지 못했었죠. 네. 오늘은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분노 부부. 정말 보다 보면은 분노가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분노 부부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분노 부부가 네네. 이 남녀가 모두 재혼인 부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툭하면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분노를 뿜어내요. 뭐 예를 들어서 보셨겠지만 지나가는 차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창문 열어가지고 쌍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안 맞으면 불러 세워가지고 현피도 뜨고 뭐 이러시는 분이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방 같은 걸 하면서 남편한테 막 험담을 하고 그다음에 막 좀 안 맞으면 집을 나가고 네. 뭐 이런 것들. 한편에 한번 유책 사유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남편이 일단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뭔가 앞차가 이제 답답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굉장히 분노하면서 욕설을 합니다. 네. 그죠? 이런 행동 뭐 유책 사유가 될까요? 이런 행동이 이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네네. 사실은 이 행동을 아내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네. 계속 이게 누적되고 있단 말이야 사실. 네. 툭하면 화를 내고 막 둘이 싸우다가도 주변 지나가다가 누굴 보면 뭘 봐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태로는 그런 상태를 좀 지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라는 부분에 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배우자가 있는 그 자동차 안 공간에서 뭐 어떻게 화를 냈든 간에 화가 났든 간에 그냥 혼잣말이든 아니면 외부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든 간에 욕설을 한다. 그래서 이게 두세 차례 반복이 된다. 당연히 이혼 사유가 돼요. 유책 사유가 됩니다. 그죠? 그 배우자 본인에게 네. 소지를 한 것과 사실 동일하게 볼 수도 있고 당연히 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으로도 돼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상대 운전자 내지는 뭐 길거리 보행자 들과 막 욕설을 하고 시비가 붙고 물론 배우자가 옆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시비가 붙고 싸움을 하고 욕설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당연히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죠. 네. 욕설하면 모욕죄가 되고요. 때릴 듯이 신용을 하면 폭행죄가 되고요. 실제로 때렸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쳤다. 그럼 상해죄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인데 당연히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니 조 변호사 생각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약간 언제든지 시비가 걸리거나 걸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바짝 곤두서 있어.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바짝 곤두서 있는 것도 바짝 곤두서 있는 건데 가만히 보면은 약간 좀 자기보다 어리고 뭐 약하고 좀 연세가 되게 많거나 이런 분들 앞에서는 참지를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 영상 속에 보니까. 깡패하고도 안 참는데요. 에? 깡패하고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격을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예. 아내의 그 입는 복장이라던가 행동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해요. 사실 그렇죠. 많은 부부들이 경험하는 문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포인트들이. 그죠? 네. 그 여성은 좀 노출이 있고 좀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이나 화장도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은 그건 좀 과하다. 그건 안 된다. 노출이 심하다. 화장도 너무 그렇게 하면은 조금 다른 이성들이 보기에 좀 뭐 안 좋게 볼 여지도 있다. 말을 하고 조언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 본인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서 정말 난폭한 행위로 이어지고 고성도 질러요. 배우자한테 본인이 입지 말라는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막말 내게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아예 아무것도 안 입고 헐벗고 다닌다거나 수영장도 아닌데 속옷만 입고 다닌다거나 그런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파인 옷 이런 거에 대해서 너 그런 옷보다는 조금 정갈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좀 가린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듯이 행동하는 것은 유책 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본인 다른 생각 있으세요? 이제 사실은 이제 네. 내가 너 이 옷을 입지 말고 좀 다른 걸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가지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이거지. 그렇죠. 그거는 뭐 의견이고 조언이니까.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분노 부부의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일단 화를 내.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뭐 아내의 그 옷 입는 방식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이분은 오랫동안 약간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유책 사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뭔가 이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은 밤이고 낮이고를 떠나서 집을 나간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유책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뭐 매장으로 가가지고 라방을 켜가지고 얘기를 하고 맥주를 한 잔 까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은 남편이 막 고성을 질러서 내가 스트레스가 뭐 극도에 찼다던 그 순간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때려가지고 내가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온다던가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언쟁을 한바탕 한 후에 조금 언쟁을 한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도 이제 본인의 화를 삭히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집을 나오는 그런 행동은 내가 심지어 남편이 잘 때도 나오시더라고요. 그 행동만으로도 사실 유책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 위축사유예요. 뭐 그러면 내가 본인 생각은 뭐야? 그럼 유책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세요. 사실은 어찌 보면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막 폭력을 쓰지 않았지만 폭언을 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을 때마다 소위 말해서 피신을 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야 너는 남편이 지금 나한테 공격해가지고 내가 도망가면 나는 귀책사유 있는 거냐? 웃긴 놈이네 이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 여성이 집을 나가는 행동에 대해서는 유책사유로까지 보기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애매하죠. 네? 예. 기본적으로 네, 남성의 알겠어요. 공격을 피해서 내지는 남성의 공격을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걸로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그것만 가지고 귀책사유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맞아요. 네. 저도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편의 그 싸우고 여성이 나가는 장면의 그 상황에 국한해서는 뭐 여성이 집을 나가서 딴 데서 잠을 잘 정도는 아닌데 나가서 잠을 자네? 라고 해서 그 딱 장면만 봤을 때는 여성 유책사유로 생각을 들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인 남편의 폭력성을 봤을 때는 그 또 혹시라도 모를 이 폭력성이라던가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조민 변호사님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넘어갈게요. 아유, 일단은 네. 넘어가서 여성이 뭐 집에 뭐 전기세라던가 수도세가 한 뭐 2개월, 3개월씩 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화장품이라던가 본인의 의복을 사는 데는 뭐 몇십만 원씩 그냥 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형적으로 그 본인의 수입 대비 낭비벽이 있다라고 해서 유책사유로 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뭔가 계량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공과금까지 밀려가면서 그렇죠. 곧 이제 전기나 가스나 수도가 공급이 차단될 위기까지 와가는 시점에 나의 개인적인 뭐 패션용품 이런 것들을 산다라는 거는 사회 통념상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낭비벽이 있다라고 일단 보죠. 맞아요. 근데 그 낭비벽이 심한 경우에는 귀축사고 되기도 합니다. 영상 속에서 보니까는 딱그 영상을 촬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퍼스널 컬러를 확인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 뭐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 못 내고 있는데 14만 원을 바로 그냥 그 지출을 하더라고요. 우리 송 변호사님은 네. 퍼스널 컬러가 무슨 색깔이에요? 모르겠어요. 네? 조민 퍼스널 컬러 뭐 같아요? 제 퍼스널 컬러 한번 정해주세요. 뭐 어떤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송 변호사님? 당황하지 마라. 우리 송 변호사님 얼굴이 오늘 갈색 빛깔이네. 예? 브라운. 예. 제 눈에는 쿨톤 같으세요. 쿨톤 파스텔 톤 같은 거. 뭐 색깔을 딱 정해주는 건 아닌가요? 웜톤이 있고 쿨톤이 아. 이렇게 나뉘는데 약간 웜톤이 따뜻한 색깔이 잘 어울리고 쿨톤은 약간 좀 시원시원한 색깔이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제 눈에 약간 쿨톤 같아요. 나는 그래요? 좀 쿨톤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 예. 왜? 좀 이렇게 산뜻하니까. 아 본인이 산뜻하다? 예전부터 아니지 그런 옷을 입고 본인이 그 약간 조금 산뜻하지 않으니까 산뜻한 색깔로 메꿔야 된다 그러지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 상황 네. 이 상황에서 공과금이 밀려 미치겠는데 이게 영상 속에서만 14만 원을 지출한 거지 그 영상 속에 보니까 화장품이 그 남편 증언으로는 되게 비싸다면서요? 뭐 중형차 한 대 값이다 라고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딱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유책사유가 저는 된다고 보는데 좀 기본적으로 이 아내분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외부에 드러나는 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화장품도 그렇지만 보면 이게 저는 이게 이 아내분이 방송에 나올 때 스튜디오에 있을 때하고 그 VCR 장면하고 좀 다른 게 전 처음에 뭐 이게 뭐야 이길래 뭔가 했어. 근데 자세히 봤더니 이분이 문신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문신을 하는 게 나쁘다 좋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분이 어쨌든 자기 아이덴티티를 외부에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장품도 많이 사시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과도하면 이게 낭비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전달 주신 질문들 중에서 야동 시청 있었어요. 남편의 야동 시청.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야동을 시청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부터 이제 많은 이제 성인들의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야동을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 유책사유가 될까요? 안 야, 되죠. 요거 하나만으로도 찍어도 한 대장 찍겠다. 아, 그 배우자 중에 한쪽이 네. 내가 보는 데서는 보지 마라 라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거는 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몰래 봐. 근데 배우자가 걸렸어. 나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수적해서 우리 남편이 맨날 본다라는 사실 알아냈어. 전 이건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아내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어디까지나 존인근 변호사님 개인적인 네. 의견이기 때문에 네. 다음에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영상 촬영하시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좋아요. 재밌겠다. 야동 촬영 과연 요거 부부 재밌겠다. 사이에서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야동 시청. 어떤 야동 촬영 이거 촬영 아니?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그 아내분께서 라이브 방송으로 남편의 험담을 합니다. 이거 과연 남편에 대한 그 명예훼손죄 중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죠, 그렇죠? 제가 성립할 것인가? 이게 가만히 잠깐 생각해봤는데 구속요건 해당성 관련해서 있어요. 성립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라고 해가지고 면책성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부부관계 면책성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다가 남편하고 친근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전파를 할 수 있는 위험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러게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절도, 사기, 횡령 같은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뭐 배우자라든가 가족 관계에 있으면 친족 상도례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안 하는 규정이 있어요. 명예훼손죄는 그게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요. 오로지 그 유업성 조각 사유로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시한 건데 사실 그것도 해당될 것 같지도 않고요. 전혀 해당되지 않죠. 나의 이익만을 위한 거지. 안타깝게도 조민근 변호사 저의 의견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귀책 사유가 하나 더 있으니까 약간 위자료가 이제 좀 그냥 상쇄 되나? 그러게 위자료가 똥똥이 될 것 같아. 거의 뭐 장난 아니네. 그래도 저는 남편분이 좀 더. 또 어떻게 또 마지막은 또 아름답게 잘 정리되는 수순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소장 소장이. 그러게요. 그죠? 예. 희한하죠. 일단은 오늘 차는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